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서비스 송재철 PM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빅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분야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국내외 시장 동향, 기술 동향, 마지막으로 2021년 전략 제품 리스트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빅데이터 관련 주제인데, 이 빅데이터란 형식과 규모가 다양하고 데이터 축적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초대용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관리 및 분석하여 가치를 추출하고 지능화 서비스의 기반을 지원하는 기술로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빅데이터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G,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IoT 기술로 인하여 많은 데이터가 갑자기 축적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야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5G 시대가 열리면서 초연결 사회,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의 진보를 위한 기반 기술로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술 분야입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와 기기의 확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량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곧 기업의 부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분야의 학습에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분석 기법에 따라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유의미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지원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추세로 인해 데이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데이터 기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DT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요즘 상당히 뜨는 그런 핫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적인 모든 것, all things digital,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른 프로세스 및 제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포메이션, DT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에 충분히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공룡이 적응을 못해서,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하는 것과 같이 해당 기업의 제품 또는 기업 자체가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대단히 중요한 현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자원 시대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량이 일단 2016년 96 엑사바이트는 10의 18승 정도의 데이터죠. 이게 21년 거의 278 엑사바이트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게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요. 점점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스마트폰의 고급 확대로 이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데이터는 거의 72 엑사바이트에서 2021년 482 엑사바이트로 약 6.7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타 산업의 파급 효과를 보면,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도
과기부와 과학기술부와 그다음에 중기부, 산업부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과거에 센서 데이터, 반도체 시스템 통신 등 ICT 인프라 기술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빅데이터가 이제 쌓이면서 생성,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이 밸류 체인이 이어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류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 관련된 수집, 분석, 관리, 보안,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의 중분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 기술은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판매 및 중개가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다른 앱 사이트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방식인데,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앱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이 문서를 구성을 하여 해당 문서의 링크를 다른 웹사이트에 전송을 하고, 이를 전송받는 웹사이트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디케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크롤링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하가 최소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부분만 검색 서비스에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는 수집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앱 내에 이 정보도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신규 콘텐츠나 수정된 콘텐츠가 검색 서비스에 쉽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제목, 내용, 태그 등 콘텐츠의 구조가 검색 결과에 정확히 반영된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신디케이션은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세부 기술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빅데이터의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특히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 예상되는 데이터 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5G가 실용화가 되면서 IoT 기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이 데이터량이 급증하게 따라서 대응할 빅데이터 솔루션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아주 높고 있고요. 높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빅데이터, AI를 위해 차세대 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 중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정부 부처, 과기부와 중기부를 중심으로 이 AI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해외 시장의 생태계 동향을 보면 중국의 핵심 플레이어가 텐센트라는 회사가 있죠. 이미 그 빅데이터 관련 분야는 이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눈부시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두라고 하는 회사가 역시 빅데이터 분야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핵심 플레이어는 그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어도비, ICT 기업의 글로벌 기업이죠. 여기가 여전히 선두 기업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그 일본의 핵심 플레이어를 보면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는 그 플렉스포트라고 하는 자체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고객의 효율적이고 최적의 결정을 돕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즈츠라는 회사는 농작물 및 작업에 대한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한편 국내 시장은 연평균 11.2%를 성장을 해서 2024년 2조 5,692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성장세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 동향은 금융 및 보안 분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이런 회사들이 이 빅데이터 분야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분야는 삼성 서울병원, 동아ST, 휴먼스케이프 이런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 치료 서비스와 같은 이런 그 특화된 이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분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왓챠라든지 데이블, 이런 곳에서,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에서 57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왓챠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데이블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의 성별, 연령,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자동 분석을 해서 이 구독자의 그 취향에 맞는 개인화 뉴스를 제공하는 아주 독특한 이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동향은 이 빅데이터만으로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고 이 인공지능과 결합을 하여야만 진정한 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그 새로운 정보, 가치를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려면 딥러닝 및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진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와 더불어 최근 초연결 시대, 5G 시대를 맞이해서 초연결 시대와 더불어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에서 IoT 기술하고도 연동을 해서 이와 같이 모든 기술들이 한꺼번에 같이 발전하는 이런 추세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해외 기술 동향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자라라고 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 기술 동향으로는 솔트룩스, SK텔레콤, LGCNS, 신한카드, KT넥스알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역시 글로벌 기업은 아니지만 국내 리딩 컴퍼니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주요 정책을 보면 지금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지원은 일단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고요. 그래서 특히 데이터 바우처라든지 마이데이터 등 2020년도에 주요 데이터 활용 사업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2020년에 그 과기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이 데이터 댐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댐으로 인하여 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은 점점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기부에서 20년 시범사업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R&D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죠. 그랬더니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을 넘는 그런 대단한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 제품 리스트는 AI 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등 6가지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 분야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지역 뉴딜 이런 거의 핵심 기술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은 신문 지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 최근에 마지막에 추가된 그 지역 뉴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로 총 160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이 이 디지털 빅데이터 이쪽에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지역 뉴딜의 이 75조, 50%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기술 개발 전략을 보면 이와 같이 이상치, 결축치, 특이치 등에 대한 탐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가치 탐구에 대한 AI 및 머신러닝 등 방법론을 개발을 하는 이런 한 분야와 그 다음에 유형별, 특성별, 생성 형태별 데이터 수집과 오류 데이터 등 교정, 재생 등 추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분야, 그 다음에 산학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 기술 검증으로 국내 시장 개척 및 선점 필요한 이런 3가지 분야로 기술 개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는 수집된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데이터 생성 규칙과 분포를 찾아 학습하고 학습 데이터를 근거로 오류 데이터를 판정하는 기술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정된 오류를 학습하여 오류 데이터 보정, 재생 추천을 통한 융합 분석 및 데이터 활용 가치를 고도화할 수 있는 플랫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일단은 두 번째 3대 기술 개발 전략은 거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는 유통, 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은 유통, 물류 등의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가 흐름을 파악하여 최적화하는 솔루션으로 포스 및 수발주 데이터를 토대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물류를 유통, 상하역할 때 효과적인 적재 방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품목으로는 의료와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서 환자, 사용자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건강 정보 및 질병 상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분석 중요도가 이제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분석 가공하는 기술 개발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이거에 대한 정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수용할 수 없는 크기의 데이터인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유의미한 정보로 표현하는 기술의 총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정의는 빅데이터와 정보 분석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한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로 데이터 기반의 시장 및 정책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분석하여 다양한 통찰과 예측을 제공하는 이런 품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처 및 기관별 유형과 형태가 상이한 공공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질의 과학적 정책 서비스 설계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치 있는 공공 데이터의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로드맵 설명을 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하실 때 우리 중기부에서 마련한 이 빅데이터 로드맵을 참조하셔서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서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